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납입했던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최근 본 사례입니다. 당사자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상황인데요. 남편의 유족연금 때문에 10년 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 아내분. 국민연금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시스템 때문이었는데요. 국민연금의 이런 시스템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알려주지 않는 4가지 비밀, 지금부터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연금에서 알려주지 않는 첫 번째 비밀,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수령 중이던 연금액의 최대 60%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이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외벌이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연금이 없는 유족을 배려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좋은 제도 같은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수령한다면 본인이 현재 수령하고 있는 노령연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지 아니면 본인의 노령연금에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받을지 선택해야 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의 노령연금은 200만원, 아내의 노령연금은 70만원이라고 하면, 만약 이렇게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의 선택지는 남편의 유족연금 120만원, 그리고 본인의 노령연금 70만원에 남편의 유족연금의 30%인 36만원을 더한 106만원입니다. 그럼 당연히 아내는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큰 문제가 아니어 보이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상황을 추가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일단 아내는 쭉 전업주부로만 생활해왔는데 본인의 노후를 위해 이미 가입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서 월 70만원의 노령연금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1년 만에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아내는 그동안 본인이 만든 본인의 노령연금이 없어진 겁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개인연금을 부었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배우자의 사망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래서 배우자의 연금액이 높은 주부분들은 이미 가입을 하더라도 최소 금액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남편분의 건강이 좋지 않다면 아예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재혼하신다면 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상실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금융시스템 연금 중에서 유일하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받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돈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시스템입니다. 즉, 사회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에 건보료가 부과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 기준에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양자 탈락 기준을 산정할 때, 두 번째는 실제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입니다. 그런데 둘의 적용 방식이 좀 다릅니다. 먼저 피부양자 탈락 여부를 판단할 때인데요. 이때는 내가 수령하는 노령연금 100%가 반영됩니다. 내가 월 100만원을 받는다면 피부양자 탈락을 판단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1200만원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이 연소득 금액으로 2000만원 이하인데요.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국민연금으로 월 167만원 이상을 받으면 피부양자가 탈락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피부양자 탈락해서 지역 가입자가 됐을 때 건보료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연금액의 100%가 아니라 50%만 반영이 되는데요. 아까처럼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때 건강보험료는 100만원에 50%인 50만원의 건강보험료율을 곱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험료율은 7.09%인데요. 월 1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35,00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보통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부동산과 차량 때문입니다. 건보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차량에도 매겨지는데요. 특히 부동산의 가격 때문에 건보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부 동반 탈락 때문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나머지 한 명도 피부양자에서 자동 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배우자의 건보료는 세대주와 합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건보료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국민연금 하나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상황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늘리는 추후 납부 반환일 시금 반납, 연기연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피부양자 탈락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그만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제도인데요. 최대 50%까지 감액이 됩니다. 내가 버는 월 소득 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보다 높으면 감액이 되는데요. 현재 2023년도에 소득금액 기준은 286만 원입니다. 이 소득금액은 각종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월 소득 300만 원인 소득 금액은 211만 원 정도로 내려가는데요. 그럼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국민연금이 감액되는지 계산해 볼게요. 2023년 기준으로 총급여 4,640만 원, 월 소득으로 하면 387만 원까지는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웬만한 노후 직종들은 넘기기 힘들 만한 소득인데요. 하지만 사업을 하시거나 은퇴 후에도 고소득으로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간만 되는데요. 즉, 나의 수급 연령에서 5년이 지나면 내 소득과 관계없이 노령연금이 100%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연기연금입니다. 연기연금은 연기하면 연금액이 7.2%씩 오르는데요. 일하는 기간 중에 연금액도 올리고 감액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알려주지 않는 마지막 비밀, 바로 국민연금 고갈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고갈이 젊은 세대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젊은 세대들은 연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을 테지만 이미 납입이 끝난 현재 노후 세대들은 약속된 연금을 문제없이 잘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보면 앞으로 70년간 국민연금 가입자는 3분의 1로 줄어들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당장 30년 뒤만 해도 국민연금 가입자와 노령연금 수급자는 동일해지는데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자보다 3배가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바로 체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연금에 대한 개혁이 없다면 2055년이면 국민연금의 재원은 고갈됩니다. 그럼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그에 걷어서 그의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국민연금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은 29.8%로 올라갑니다. 소득의 3분의 1을 연금으로 내는 건데요. 당장 2025년부터 보험료율을 17.86%로 올려도 2025년 기준이고요. 시행 시점을 10년 미루게 되면 20.73%로 또 증가하게 됩니다. 이번 정권에서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20%대로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연금보험료가 20%라 가정하면 소득세와 건보료까지 소득의 40%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결국 젊은 층의 부담도 늘어나겠지만 현재 수령하고 있는 연금의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인데요.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빠른 연금개혁입니다. 연금계약은 늦추면 늦출수록 현재의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들에게도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빠른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